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역시 문재인도 별 수가 없어요. 이 반일 히스테리에 막 불을 지르다가 지금 한 발 뒤로 뺐습니다. 한번 사정을 살펴보죠. 갑자기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 긴 호흡으로 대응하자.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김능환이는 판결 쓴 김능환이는 징용 판결 쓴 김능환이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썼다. 이 감정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 감정이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심정. 그 다음에 징용 판결 비판은 친일파이고 이적행위다. 이거는 조국이 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감정에 불지르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창을 들자. 이거 조국이죠. 이건 뭐 감정의 폭발이죠. 쫄지 마. 감정의 폭발이죠. 그 다음에 일본 여행 규제하자. 이거 민주당 무슨 의원이 한 소린데. 이 정도면 뭐 감정적 폭발이죠. 그 다음에 이끌고서 저기 갔다가 일본 갔다가 찬물 먹은 민주당 의원 강창일인가 누가 그랬죠? 우리가 거지냐. 감정의 폭발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본인이 뭐 임진왜란 운운했잖아요. 감정의 폭발이네. 전부 감정을 선동해 놓고 갑자기 감정적 대응은 안 돼. 긴 호흡으로 대응하자. 이 사람들은 감정이 표변하는 모양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건요. 너무 잘 아시지만 시계추랑 같아요. 시계추는 위에서 1cm 움직이면 추가 길면 아래는 1m가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문재인이나 예를 들면 뭐 조국이나 혹은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일반 민초는 한 100마디쯤으로 확 간다고요.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갑자기 이제 감정 안 돼. 차분하게 대응해. 정말 세상 편하게들 사시는군요. 자, 근데 이게 착해져서일까요? 왜 착해졌을까? 혹은 착한 척할까? 한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일본의 조치가 점점 더 스마트해집니다. 아마 세뇌탈출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관리들한테 내려진 지침이 수출 규제라는 단어 쓰지 마라. 수출 관리라고 해라. 맞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삼성이 신청해서 바로 며칠 만에 허가 났죠? 극자외선 감광제, EUV 포토레지스트. 아주 첨단 전략 물자죠? 이거 며칠 만에 허가 났는데 다시 말해서 수출 관리하겠다, 투명하게. 너희한테 이 관리 맡겨놨더니 자꾸 사린가스나 혹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전략 물자가 자꾸 북한으로 밀반출되는데 너희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전혀 단속할 뜻이 없네. 석유환적 이런 것도 뭐 형사적으로 확실히 입건해서 확실히 구속시켜서 간첩 혐의 혹은 내통 혐의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너희 뭐 전혀 자세가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 이게 그 사람들 입장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점점 더 공식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은 팔짱을 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상 아래서 일본한테는 야, 해봐. 계속해. 잘만 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너희끼리 해결 봐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미국 조치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강천석인가? 조선일보에 극악한 글을 쓰는 주필인가 주관인가 논설 뭔가 굉장히 실세예요. 지금 조선일보는 강천석 사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나 웃기고 찬란한 극악무도한 논설을 썼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자 바로 쓴 논설이 감히 한미 동맹을 갖고 있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을 취해 너희 겁대가리 상실했냐? 이런 논설을 썼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반일 히스테리 불지르는 사람들 특히 사회 상류층들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지들끼리 뭐라고 쑥덕거렸냐.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일본이랑 각을 세우면 결국 미국은 우리 편 든다. 각 세워서 이번에 일본 깝다기 베끼자. 그런 식의 말을 쑥덕거렸거든요. 조선일보 강천석이 글이 바로 그 심사를 대변하는 글이에요. 강천석 씨가 그 심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글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취한 행동은 뭐냐? 너님들끼리 해결 보세요.
둘이 잘 해결 보시면 되겠구만요. 그리고 팔짱을 껴버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시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함수 중에. 모든 슬픔과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견뎌내는 거고, 또 모든 기쁨과 환희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히스테리 역시 시간의 함수거든요. 이 발작이 지금 8월인데 8, 9, 10, 11, 12, 1, 2, 3 이 발작을 언제까지 이끌고 갈 거냐고. 이거는 이 발작은요 특징이 뭐냐. 점점 강해져야 돼요. 오늘은 유니클로한가, 내일은 뭐한가, 모레는 뭐한가.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발작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 안 써야 돼. 한자어 들어가는 말은. 한국말 안 써야 돼. 이것도요. 안 써야 말 안 써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반일 종족주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한자어 태반이 다 일본에서 왔거든. 우리 로열티 지불한 적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15, 16, 17, 18세기 난학파들이 머리 싸매고서 현대 문명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뭘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번역을 할 때.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번역어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양. 그 교양 아닙니다. 자유시민의 지식 세트예요. 리버럴 아츠니까. 리버럴이 자유시민이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 용어로는. 교양 영어로 하면 리버럴 아츠 아니에요. 그걸 교양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왜냐? 일제는 천황을 모시고 사니까 텐노를 모시고 사니까 자유시민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일본 사람들 머리에서는 그게 없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매하게 교양. 그러면 교양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존엄한 개인으로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나갈 때 어떤 교양 세트를 갖춰야 되냐, 어떤 지식 세트를 갖춰야 되냐, 그게 교양입니다. 즉 교양이 없다란 얘기는 개돼지란 소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예요. 리버럴 아츠라는 단어가. 그걸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교양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이라는 거는 널리 아는 그러한 그 학문이 아니라 분야별 학문이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이언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 암이라는 뜻이라고요. 알다. 필로소피는 뭐냐? 그때 필로는 사랑한다. 조피는 지혜입니다. 즉 철학은 지혜를 얻기 위한 학문이고 과학은 세상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과학을 분야별 학문이란 뜻에서 사이언스를 분야별 학문이란 뜻에서 과학으로 번역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한 번역도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번역도 많다고요. 엄청나게 훌륭한 번역도 많다고요. 시티즌, 시민, 도시를 이룬 백성들. 그거 맞거든요. 중세 때 유럽에서 영주의 왕의 영지와 달리 자기들의 자치권을 영주나 왕한테 세금을 내고 획득해서 내부의 자치권을 돌리고 있는 그 지역, 그 도시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티즌, 도시를 이룬 백성, 도시를 이루어낸 백성, 이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들이 이렇게 막 반일 그 히스테리를 막 밀고 나가면, 반일 종족주의를 밀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한국어, 우리말 중에 한국이라는 단어도 못 써요. 우리말 중에 한자어로 된 대부분의 단어를 포기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냐고요. 즉 시간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일 종족주의를 이제 깃발을 한 절반쯤 내린 거예요. 반일 히스테리를. 네 번째는 캥기죠. 저렇게 약 올렸다가 가급적이면 안 쓰겠지만 마지막에 일본이 칼로 퍽 찌르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략물자, 특히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혹은 사린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에칭가스가 어떻게 새나갔다. 이 정황 증거 혹은 증거, 명백한 증거를 일본에 내놓으면 어떡할 거냐고. 야, 이래서 우리가 직접 수출 관리하는 거야, 임마. 근데 너 왜 반일 가지고 난리 불렀어야? 우리가 뭐 이상한 놈들로 보이냐? 야, 우린 정상이고 너희가 비정상이야, 임마. 이러고 일본이
덤비면 어떡할 거냐고. 다섯 번째는요. 저항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반일 히스테리로 막 이제 펌프질을 해갖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세뇌가 안 되네. 반일 히스테리를 비판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네. 그것도 그냥 인문사회과학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종합 베스트셀러가 돼서 계속 막 책이 없어서 못 팔리는, 책이 불티가 나게 팔리는 상황이네. 거기다가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 백모 같은 놈들이 겁대가리 없이 그냥 계속 물고 뜯네. 반일 히스테리, 너희 웃긴 짓 하지 마라. 우리가 개돼지냐. 우리가 반일 히스테리로 세뇌당할 존재냐. 너희 우리 어떻게 보냐. 이러고서 대들고 있네. 거기다가 청년층이 변화했어요. 여섯 번째. 반일 히스테리 제일 앞장서서 불지른 조국이 서울대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를 했단 말이에요. 옆에서 박수치는 유시민이 2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샷다마우스하고 탄핵 때 탄핵표 찍은 나경원이가 5위를 했어요.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진영의 경제를 저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경제를 망쳐먹는데 1등 공신을 한 장하성인가? 장하성이가 부끄러운 동문 1위를 했어요. 청년층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반일 히스테리를 더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딱 말아서 넣죠. 이게 착해진 거죠. 문재인이 꼬리를 딱 말아서 사타구니 아래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반일은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해야겠습니다. 참 재주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는, 그러니까 실제 반일 히스테리를 불지른 이 방화범들은, 아니 물리적 방화범이 아닙니다. 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일 히스테리에 불지른 방화범들은 꼬리 말고서 절반쯤 도망갔는데 여기에 뒷북치면서 나도 반일 투쟁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튀어드는 머리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홍준표, 장제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영훈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이 교수님의 특징은 그거예요. 거대 담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실증적으로 사료를 파요. 1차 사료를 파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2조 때 실제 문서, 1제 때 실제 문서, 그거를 읽고 그걸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문헌학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을 함부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못 거는 거예요.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저기 그 유족들, 뭐 징용 유족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은 사료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못 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 이제 그런 이 한국 경제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조선 말,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런 쪽에 한국 경제사를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깊게 파는 학풍을 가진 연구 그룹이 있어요. 그게 낙성대 연구소입니다. 이 낙성대 연구소를 이끄는 분이거든요. 이영훈 교수가. 그러니까 정말 딱딱바리고 그냥 선비고 그냥 학자예요. 자, 이런 분이 하나쯤 존재해서 야, 그거 내가 저기 옛날 자료 다 뒤져봤더니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뭔가 대한민국이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이래가지고 그 책이 편집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겁대가리 없이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는 비상식적인 소리입니다. 오케이? 지식에 있어서 상식 비상식 따져 당신은? 그렇게 무식해? 지식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게임이야. 예를 들어서 홍준표 씨, 내 말 똑바로 들어도 당신은 굉장히 무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벌을 떠나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없는 거요. 자,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혹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 사실은 먼저 코페르니쿠스가 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종교교육에 안 넘어간 이유가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줬어. 근데 갈릴레오는 이걸 시정잡배 언어인 당시의 현대 이탈리아어, 정확히 표현하면 플로렌스 이탈리아어, 플로렌타인 이탈리언어로 했어요. 그리고 뭐를 했냐 갈릴레오는 이거를 수학을 풀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또 뭐를 했냐 갈릴레오는 망원경 제작법을 만들어냈네. 그래서 그걸 다 보급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갈릴레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내가 시정 잡배 언어인 이탈리아어로 했고 망원경 제작법도 내놨으니까 당신이 내 말 안 믿으면 그냥 가게 주인들, 일반 생활인들, 시정 잡배들, 당신들이 내 말 안 믿으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망원경 만들어서 DIY로 하늘 봐.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야. 이러니까 이제 교황의 꼭지가 돈 거예요. 아니 이것이 말이야.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끼리는 쉬쉬하면서 그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내가 참겠는데 이 녀석이 겁다가리 없이 시정 잡배 언어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하고 그걸 수학으로 명징하게 표현을 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뭐 망원경이란 이상한 물건 만들어서 관찰할 수 있다고 눈알을 관찰하는 법까지 가르쳐? 야, 얘 죽어야겠는데?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게 게임이. 자, 그럼 갈릴레오가 당시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고 말한 게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충돌하죠. 홍준표 씨 대답해 보세요. 그럼 상식에 따르면 갈릴레오를 잡아 죽였어야 되네. 홍준표 씨, 당신이 화역 말뚝에 불 지르는 사람이야, 전생에? 너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 하는구나. 너는 말뚝에 묶어서 불을 질러야겠는데 좀 골탕 좀 먹게 장작에다가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매운 연기에 반쯤 질식한 상태에서 한 2시간 몸부림 쳐봐. 당신 전생에 그거 했어?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상식이냐 비상식을 따져? 당신 입장에서는 상식이 진실이고 비상식은 거짓이야? 황당한 거예요. 차라리 장제원이가 귀여워요. 장제원이가. 아, 두통을 유발하는 소리입니다. 맞지?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거 딱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프지. 장제원은 굉장히 귀여운 얘기예요. 저건 그래도. 저 정도면 이영훈 교수 등짝에 칼을 질러도 저런 칼은 플라스틱 칼이에요. 귀여운 칼이야. 저런 칼은 잘 질러주면은 이렇게 그 등짝 맺힌데도 좀 풀리고 그래요. 홍준표는 이만한 칼을 질른 거고 당신 남의 등짝에 왜 이렇게 칼 질르고 살아? 그 나이 되도록? 뭐 더 해먹을 게 있다고. 인생 창피한 줄은 몰라요. 진실과 거짓. 이 게임을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로 바꿔? 힐러리 클린턴의 관점, PC 리버럴의 관점, PC 좌파의 관점에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비상식적 인물이에요. 계속 비상식이요. 트럼프 어느 정도 비상식이냐. 요번에 저기 햄프턴에 가서 그게 공개되지 않아서 전체 영상에 안 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대한민국 그 저기 뭐야 문재인 정부가 그 1조 안 넘기려고 빠락빠락 그 분담금 그거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문재인 어투를 흉내냈다. 근데 어투 흉내낸 부분이 짐작컨대 이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위에 대해서 분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들의 방위에 돈을 내주고 있다. 이제 그들이 자기의 방위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한다. 그걸 문재인 어투를 흉내냈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이 아마 영어 못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How are you, sir? 이걸 이 정도 인토네이션 안 나올 텐데. How are you, sir? How are you, sir? How are you, sir?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sir? 이렇게 했겠죠.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sir? It's nice to meet you.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어투를 흉내내가지고 문재인이 이게 좀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어투 흉내내서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We are paying for their defense, but they're very rich. Why should we pay for it? 우리가 한국인들의 방위를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매우 부자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위해서 돈을 내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따라서 뉴욕에서 월세 받으러 다닐 때 114불 13센트까지 챙겨서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조 달러 받는 게 훨씬 어려웠다. 1조 원 받는 게. 정말 쪽팔리는 그런 조롱을 당한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이.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이번에 튀어나온 거거든요. 뉴스가.